We drove as far as we could to ignore what's around, ignore all expectations, even when we should. Oh, 애니띵 노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봤던 이집트 유물, 앉아있는 와제트 청동상을 책상 위에 가져다 놓는 프로젝트 3탄을 진행할 건데요. 지난번에는 볼 때마다 놀라운 네, 그리고 저도 할 때마다 놀랐는데요. 에이지소프트 포토스캔 프로그램으로 여러 각도로 찍은 200여 장의 사진으로 앉아있는 와제트 청동상을 3D 메시 파일로 만들어서 컴퓨터로 옮겨봤었습니다. 이렇게 스캔 파일이 잘 만들어지면 정말 묘한 쾌감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랄까, 저희 집 컴퓨터에다가 유물을 훔쳐 고스란히 옮겨온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뭔가를 소유하는 것은 언제나 즐거운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은 스캔된 3D 메시 파일을 다듬어서 3D 프린터로 출력될 수 있을 정도의 동상의 형태를 갖추는 것까지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용할 프로그램은 메쉬믹서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찰흙놀이 기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쪼물딱쪼물딱 찰흙을 매만져서 얼굴도 만들고 손도 만들고 했던 거, 그거를 이 소프트웨어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밌겠죠? 네, 재밌어야 하는데. 메쉬믹서에서 작업할 순서는요, 크기 조절과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면을 다듬고 다듬어진 면에 두께를 주고 거기에 기단을 만드는 순서로 진행할 겁니다. 먼저 크기 조절입니다. 스캔되어져서 파일로 만들어진 최초의 메시 파일은 출력을 하기 위한 실제 치수와 다르고, 또 우리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는 적절한 크기로 조절해 줘야 합니다. 크기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왼쪽의 에디트 메뉴에서 트랜스폼 메뉴로 들어가세요. 아래쪽에 XYZ 사이즈가 있는데 이 창에 숫자를 입력해서 사이즈를 직접 조절하시면 됩니다.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3D 프린터로 출력할 수 있는 최고 높이는 약 15에서 16cm 정도 되니까요. 대략 그 정도 사이즈로 조절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메쉬 같은 거 보이시죠? 요거는 프로그램상의 가상의 바닥인데요. 그 가상의 바닥에 누워있는 동상을 똑바로 세워주겠습니다. 다시 트랜스폼으로 들어가게 되면 동상의 좌표계하고 각도계 같은 거가 표시가 되는데요. 그 좌표계나 각도계 같은 거를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해서 움직이면 동상을 움직이거나 회전시킬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크기를 조절하고 나서는 이 오브젝트를 STL 파일로 내보냈다가 다시 불러주면 확대 축소 보기 또는 뷰포인트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이 되는데요. 스케일 조절하신 후에는 반드시 익스포트 임포트로 STL 파일을 내보냈다가 불러주시는 작업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사진과 비교하면서 메쉬로 만들어진 오브젝트를 수정해 주겠습니다. 수정하는 작업은 별로 복잡할 건 없는데요. 작업이라고 해봤자 구멍 난 곳은 메꿔주고 울퉁불퉁한 곳은 펴준다, 딱 이 두 가지가 다거든요. 그렇지만 스캔이 잘 안 돼 있는 곳은 사실 이런 작업이 어렵기도 하고요. 또 부분 다듬는데 꽤나 시간과 정성이 들어가는 작업이기도 하니까 그 점은 좀 알고 작업하셔야겠습니다. 먼저 다리 있는 곳에 큰 구멍을 메꿔줄 건데요. 선택 툴로 구멍의 주변부를 이렇게 클릭 한번 하고 다시 더블 클릭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가장자리를 따라서 이 구멍 주변으로 자동으로 영역이 선택되는데요. 이 선택된 영역이 좀 작기 때문에 모디파이에서 익스펜드 링을 눌러서 선택된 주변 부위를 확대 선택해 줍니다.
이제 에디트에 Erase and Fill, 즉 지우고 채우기를 눌러주면 선택된 주변부가 정리가 되면서 채워지게 됩니다. 팔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팔과 몸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데 딱 붙어 있네요. 이럴 때도 수술하는 외과 의사 같은 비장한 마음으로 달라붙어 있는 부분을 선택하고 델리트 버튼을 눌러서 붙어 있는 부분을 도려내줍니다. 그리고 몸통과 손에 난 구멍에 각각 주변부를 선택 툴로 더블 클릭해서 가장자리를 선택해주고요. 모디파이의 익스펜드링을 눌러서 선택 부위를 확대 선택해주고 에디트의 Erase and Fill로 지우고 채우기 요걸 해주면 구멍난 부위가 매끄럽게 채워지게 됩니다. 너무 튀어나오거나 들어간 부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차근차근 Erase and Fill 시켜줍니다. 스캔된 오브젝트의 경우에 구름처럼 모였던 픽셀들을 엮어서 메쉬를 만들다 보니까 표면의 안쪽 같은 곳에 파편화돼서 떨어져 있는 오브젝트들도 많이 생겨나는데요. 이런 것들은 싹 다 지워서 없애줘야 출력할 때 오류가 생기지 않습니다. 선택 툴로 제대로 된 부위를 3번 연속 클릭해 주시면 클릭된 곳과 연결되어져서 붙어있는 부재들이 모두 선택되게 되는데요. 그러면 파편화돼서 떨어져 있는 부위는 안 붙어 있으니까 선택이 안 되겠죠? 연결된 부분들만 선택되는 거니까. 그러면 모디파이 툴에서 인버트, 즉 선택된 부위의 반전, 요거를 클릭해 주게 되면 선택이 안 된 파편화돼서 공중에 떠 있는 요 불편한 부분들로 선택이 반전되게 되는데, 이렇게 선택이 되면 델리트 키를 팍 눌러서 선택된 파편을 지워주시면 모두 깨끗하게 제거해 줄 수 있겠습니다. 이제 울퉁불퉁한 면을 다듬어 볼 건데요. 사진이 어둡게 찍힌 부분들은 앞에 보셨듯이 스캔될 때 부재가 붙어버리거나 오돌토돌하게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 메쉬 믹서에서 면을 고루 펴주는 작업을 해줘야 합니다. 여기에서 사용할 툴은 스컬프트 툴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 메쉬 믹서는 어렸을 때 학교에서 했던 찰흙 공작과 비슷한데, 요 스컬프트 툴은 찰흙 공작할 때 썼던 칼주걱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찰흙 공작 시간에 튀어나온 부분이 있으면 눌러주거나 깎아주거나 움푹 들어간 부분은 돋워주거나 하면서 덩어리 주변 부분이랑 비슷하게 다듬어 주던 거 기억나시죠? 요 툴들이 딱 그런 역할을 해주는 툴입니다. 그리고 메쉬를 헐겁게 하거나 촘촘하게 할 수도 있어서 오브젝트의 섬세한 정도를 조절해 줄 수도 있는데요. 디테일이 필요 없는 부분은 메쉬를 헐겁게 해서 주름을 펴줄 수도 있고요. 디테일이 필요한 부분은 또 반대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컬프트 툴은 종류가 많으니까 이것저것 써보시고요. 잘 안되면 되돌리기로 되돌리셨다가 다시 또 해주시면 되니까 겁내실 필요 없이 마음껏 골라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브젝트 곳곳을 섬세하게 쪼물딱쪼물딱 매만지고 다듬어 줍니다. 정성을 들일수록 정돈되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기도 하고요. 이렇게 여기저기 스캔된 오브젝트를 살펴보고 매만지는 것은 유물의 생김새 하나하나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일 뿐만 아니라 왜 이 사람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했을까 같은 그때 그 시절 이것을 만들던 사람들의 생각까지도 차근차근 더듬어 볼 수 있기 때문에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무척이나 소중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도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장멍 재밌죠? 나만 재밌나? 네. 아무튼 어느 정도 표면이 다듬어졌으면 오브젝트의 메쉬 밀도를 조절해 줘야 합니다. 스캔된 오브젝트는 구름처럼 수없이 많은 포인트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메쉬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3D 메쉬에 비해서 메쉬가 지멋대로 배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출력될 결과물에 비해서 과도하게 촘촘한 메쉬 구조로 형성되어져 있기도 한데요. 또 스컬프트 툴로 표면을 다듬을 때 메쉬 밀도를 조절하면서 다듬었기 때문에 표면의 메쉬가 제각각 다르게 분포되어 있기도 합니다.
요 제멋대로 분포되어 있는 메쉬를 고르게 분포시켜주는 리메쉬 작업을 해주게 되면 컴퓨터 연산작용도 빨라지게 되고 출력될 메쉬 밀도로 적절하게 맞춰줄 수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표면도 좀 더 고르게 펴줄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종이장처럼 표면만 만들어져 있는 오브젝트를 출력할 때 두께를 가지는 형태가 될 수 있도록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선택 툴로 3번 연속 클릭을 하면 붙어있는 오브젝트들이 선택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클릭을 해서 오브젝트를 선택해 주고요. 그리고 에디트로 들어가서 옵셋, 그러니까 얼만큼 떨어뜨린다는 옵셋, 요거를 선택해 주게 되면 표면으로부터 입력하는 일정한 거리만큼 두께를 가질 수 있게 되는데요. 요때에 옵션 아래쪽 항목에 보면 커넥티드가 있는데요. 요거를 클릭해서 선택해 줘야만 새로 만들어지는 표피가 본래 있었던 표피랑 연결이 돼서 실제의 형상처럼 두께를 형성할 수 있게 되니까 요거 옵션에서 반드시 선택해 주시고요. 또 새로 만들어지는 표피는 바깥쪽으로 이격시키는 게 아니라 안쪽, 즉 표피의 내부로 이격시켜줘야 실제의 모습이 그대로 유지가 되겠죠. 살이 바깥으로 쪄오르면 사람들이 누군지 알아보기 힘든데 내장 비만처럼 안 보이는 내부로 살이 찌면 살이 쪘는지 뭐 잘 모르는 그런 원리랑 똑같은 건데요. 이해 팍팍 되시죠? 네. 그래서 이격거리는 플러스 값이 아닌 마이너스 값으로 입력해 주시고요. 내장 비만 값으로 입력해 주시고 출력될 적절한 두께로 입력해 주면 되는데 저는 마이너스 2mm로 해주겠습니다. 3D 출력할 때 적절한 표피의 두께는 1.7mm 정도에서 2mm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네, 이제 기단부를 만들어줍니다. 박스 형태의 새로운 오브젝트 하나를 메쉬 믹서에서 골라서 드래그 앤 드랍 해줍니다. 뭐 찰흙 하나 새로 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요 찰흙, 아니 박스, 요 박스를 트랜스폼을 이용해서 쪼물딱쪼물딱 해서 기단부처럼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와제트 청동상이 출력될 때 한꺼번에 출력되도록 해줄 거기 때문에 프린터 베드 사이즈를 넘지 않도록 잘 계산해서 만들어줘야 하고요. 청동상에 어울리도록 비례와 두께도 생각해가면서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기단까지 만들면 다 끝나게 됩니다. 기단 배치가 완료되면 STL 파일로 익스포트 시켜주시고요. 3D 출력용 전문 소프트웨어인 치투박스에서 이어서 작업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포토 스캔으로 만들어진 와제트 청동상에 메쉬 파일을 다듬어서 실제 출력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을 보여드렸습니다. 오늘도 장멍 재밌게 즐기셨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재밌고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Cigarette smoke, still clouds, this fleeting high that we're drowning in.